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최연소 임원이었고 카카오 공동대표를 지냈던 조수용 대표의 일의 감각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수용 작가는 감각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각이라고 하면 센스 있는 디자인, 예쁜 결과물, 남다른 취향 같은 걸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감각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멋진 걸 잘 고르고 트렌드를 잘 읽고 눈에 띄는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을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감각은 그런 데서만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각을 현명하게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렸습니다. 감각이란 눈에 보이는 미적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결정의 문제일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결국 일이라는 건 계속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않을지, 어디에 힘을 쓸지, 무엇을 드러낼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죠. 그래서 감각은 단지 예쁜 걸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본질인지 알아보고 그에 맞게 선택하는 능력에 더 가깝습니다. 조수용 대표는 이 감각의 출발점이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맡은 일을 대충 넘기지 않고 내 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 바로 그런 태도가 감각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즉 감각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작은 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사소해 보여도 이유를 따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놓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좋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오너십입니다. 오너십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장도 아닌데 무슨 오너십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너십은 직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분의 문제도 아니고요. 오너십은 내가 맡은 일의 주인이 되는 태도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마지막 흙을 덮는 순간까지 내일처럼 챙겨보는 태도, 이게 오너십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결과물만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잘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고민하는 문제를 내가 함께 고민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너가 고민하는 걸 내가 대신 고민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믿음을 얻습니다. 이 지점에서 일의 감각은 단순한 실무 능력과 달라집니다. 실무 능력은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힘이라면 일의 감각은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맡은 영역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걸 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 커피 맛에만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디자인하는 사람은 디자인 퀄리티에만 집착할 수 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게가 잘 되는 이유는 커피 맛 하나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기 쉬운 동선, 머무르고 싶은 분위기, 가격에 대한 납득, 직원 응대, 위치, 속도, 이 모든 게 함께 작동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 가장 쉽게 매몰된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건 그것이 최고라고 믿고 고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식보다 상황에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그게 바로 본질을 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조수용 대표는 일을 할 때 본질과 상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도 아주 중요합니다. 복잡한 일일수록 괜히 더 어려운 말과 더 복잡한 논리로 포장하기 쉽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은 끝까지 단순화해보면 의외로 본질이 보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왜 이걸 선택하는가, 무엇이 사람의 본능을 움직이는가, 여기까지 내려가서 봐야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감각적인 아이디어도 사실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간이든 어떤 브랜드든 어떤 서비스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까, 무엇을 보면 자연스럽게 반응할까, 어디서 불편을 느낄까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즉 감각은 복잡하고 특별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본질을 끝까지 단순하게 보는 힘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각은 내 취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각을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향만 강한 사람은 자기 세계에 갇히기 쉽습니다. 진짜 감각은 내 취향을 깊게 하는 동시에 타인의 마음에도 공감할 수 있어야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시장과 사용자와 시대의 흐름, 이것들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것, 그게 감각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 만들고 싶다면 내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무엇에 끌리고 무엇에 실망하는지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면 깊하고 태도도 중요합니다. 비싼 제품부터 대중적인 제품까지, 전문가의 의견부터 사용자 댓글까지, 광고부터 커뮤니티 반응까지 두루 보는 사람은 점점 더 입체적으로 세상을 읽게 됩니다. 결국 감각은 타고나는 능력이라기보다 깊이고 넓게 공감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감각은 무언가를 더하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각은 버릴 수 있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선택한다는 건 나머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에서는 안 해도 될 일을 찾아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디자인에서도 그렇고 기획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장식은 오히려 본질을 가립니다. 너무 많은 기능은 오히려 사용성을 해칩니다. 너무 많은 말은 메시지를 흐립니다. 그래서 감각이란 더 붙이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빼야 할지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용기와 연결됩니다. 이건 하지 않겠다. 이건 덜어내겠다.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일이 선명해집니다. 어쩌면 브랜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딩은 예쁘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우리다운 것을 남기고 나머지를 드러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획이 왜 중요한지도 이해가 됩니다. 모든 일은 사용하는 사람의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획이 꼼꼼하면 디자인도 쉬워지고 브랜딩도 선명해집니다. 출발점이 흐리면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비즈니스의 본질이 선명하면 디자인 결정도 쉬워집니다. 이 일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왜 사람들을 이걸 선택해야 하는지, 이 질문이 먼저 정리되어야 그 다음 단계들이 힘을 받습니다. 결국 감각적인 사람은 새로운 걸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본질을 다시 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조직에서도 일을 할 때도 이 감각은 중요합니다. 직업의 벽, 직무의 벽에 스스로를 가두면 좋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말해야 하고, 마케터는 마케팅만 말해야 하고, 개발자는 개발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전체를 보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좋은 조직은 다릅니다. 누구든 본질을 향한 의견이라면 열어놓고 듣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맞느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피해의식 없이 일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보상에만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싸움이 결국 감정 싸움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가벼운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함께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결국 일의 감각은 특별한 직업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디자이너에게도 필요하고 사업가에게도 필요하고 직장인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맡은 일을 통해 계속 선택하고 계속 판단하고 계속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의 감각은 멋진 결과물을 만드는 재주가 아니라 본질을 보고 책임지고 공감하고 결정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감각은 취향이 아닙니다. 감각은 현명하게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재능보다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오너십을 가지고 내 일의 주인이 되려 할 때, 상대의 고민을 함께 고민할 때, 내 취향을 넘어 타인을 이해하려 할 때, 복잡한 문제를 본질과 상식으로 단순하게 볼 때, 그리고 해야 할 일만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일의 감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아주 대단한 재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맡을 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 그리고 중요한 게 뭘까를 계속 묻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일의 감각이라는 건 특별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가 쌓여 만들어지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좋은 일을 한다는 것, 나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더 잘 이해하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진짜 감각이 만들어집니다. 네, 일의 감각이라는 책을 쓴 조수용 작가, 조수용 대표님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너무나 매우 감동적이고 책을 읽으면서 한 줄 한 줄 전부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은 아주 정말 명언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내용들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은 패브릭 하드커버 표지로 양장으로 제공된 B6 거기에 작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또 소장하기 좋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고 또 굉장히 감각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한 권 사서 디자인이 멋지고 내용은 더 멋진 이런 책을 소장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해서 이 책 내용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제가 내돈내산 내 책을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